여러분은 살면서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끔찍한 고통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겪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평범했습니다. 여느 가정집처럼 부모님과 외아들이었던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 따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안다는 사춘기 반항도 없었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겐 윤태영이라는 같은 학교 절친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절친이었던 아버지들 덕분에 친해지게 된 사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영이 아버지와 30년 지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태영이와 저는 서로 집을 오고 가며 같이 공부도 하고 놀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무렵 부모님과 시골 할머니 댁에 다녀오다가 그만 음주운전 역주행을 한 차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사망하셨고 저 역시 팔과 어깨, 다리 등 5군데가 넘는 복합골절과 신경손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손가락을 움직이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마침내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부터 계속 희미하게 아빠 엄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간호사의 조금만 참으세요 말뿐이었습니다. 사고날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온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모님의 생사가 궁금해서 회복실에서도 계속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찾아와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저는 충격에 빠져 목이 터져라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져 넋을 놓은 채 누워있는 저를 반겨준 것은 바로 태영이와 태영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제가 걱정되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은 제가 힘들어할까봐 애써 태어난 척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병원에 더 입원해 있었고 태영이 엄마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 몇 시간씩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날 때가 다가오자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으니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안타까워 돌봐줘야 할 것 같다며 찾아온 것이었고 같이 계시던 태영이 엄마는 정말 잘 되었다며 자기 일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 부탁한다며 신신당부하시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전 그때부터 작은아버지 내외가 찾아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작은아버지는 자주 아버지와 다툼이 있었거든요. 몇 번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가셨는데 갚지도 않고 오히려 시골에 홀로 계신 할머니께도 농사짓는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고 했다가 아버지 때문에 실패하자 찾아와서 몇 번 소란을 피웠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일단 당분간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챙겨주시겠다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집에 가자 집은 예전과 달리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은어머니 짓이었습니다. 예전 그대로인 집에서 살면 제가 힘들어할까봐 일부러 좀 변화를 줬다는 말에 전 가만히 있었지만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치 자기 집처럼 바꾼 작은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에 방이 4개였는데 아버지의 서재방을 고등학생인 사촌 누나 방으로 꾸미려고 하길래 그건 제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물건도 아직 그대로 있고 싫다고 차라리 아버지 방을 제 방으로 하겠다고 제가 쓰던 방을 사촌 누나 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 내외와 사촌 누나 이렇게 세 사람과 저는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고등학생 때 사고를 쳐서 결혼해 일찍 애를 낳았는데 사촌 누나는 벌써 고2였는데 부모님을 닮아서인지 일찌감치 학교에서 사고를 많이 쳤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학교도 출석일이 모자라 1년 유급을 한 상태였는데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도 거의 포기한 것 같더군요. 제 방을 자기 방으로 쓰기 시작한 후부터 담배를 어찌나 피워댔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면 아예 담배 냄새가 확 뿜어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일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두 분 모두 술 마시고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식사는 배달시켜 먹기 일쑤였습니다. 집안 청소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
처음 한두 번만 데리고 가주더니 그 다음부턴 아예 저보고 버스 타고 다니라며 그것도 재활이라고 하더군요.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쯤 태영이와 연락을 해서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만났습니다. 태영이는 저한테서 작은아버지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듣더니 뭔가 느낌이 안 좋다며 조심하라더군요. 저더러 너 돌봐주러 온 게 아니라 아예 너희 집에 눌러 살려고 온 것 같다며 혹시라도 너희 집 차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순간 섬뜩하더군요. 아버지한테도 수천만 원 돈을 빌려가고 할머니에게도 손 벌리며 평생 제대로 된 일은 해보지도 않고 한량처럼 살아온 작은아버지 내외인 만큼 태영이 말대로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후에도 작은아버지 내외는 전혀 달라지지 않더군요. 작은아버지는 집에 오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술 담배를 사오라며 제게 심부름을 시키질 않나, 작은어머니는 옷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녁에 친구들과 술 마시고 온다고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사촌 누나는 아예 3학년에 올라갈 생각이 없는 듯 학교에도 나가지 않고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오더군요. 그러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졌는지 슬슬 작은아버지 내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끝나고 집에 가자 작은아버지 내외와 사촌 누나가 다 같이 있었는데 케이크에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솔직히 매일 인스턴트에 즉석조리 음식으로 차려주곤 대충 먹었는데 생일이라고 챙겨주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니 제가 그동안 잘 못 챙겨줘서 미안했다면서 이제 제대로 가족처럼 살면서 널 잘 챙겨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꿍꿍이지 싶어 그냥 아, 네 하며 대충 얘기 들어주는 척하며 듣고 있는데 그러더니 저를 양아들로 호적에 넣고 싶은데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체할 뻔했는데 제게 묻자마자 작은어머니가 옆에서 거들며 그게 너한테도 정말 좋지 않냐며 자기들은 날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려면 너도 그게 낫지 않냐며 설득하는 겁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세 사람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게다가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둘러대고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는 제 방에 왔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고 내가 저 사람들 친아들로 되어버리면 이 집은 당연히 저 사람들에게 넘어가겠다 싶은 건 바보라도 알겠더군요. 저는 태영이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앞뒤 사정을 다 얘기하니 태영이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선 것 같다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태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자정을 넘어 1시쯤 되었을 때 침대에 누워 한숨만 푹푹 쉬며 걱정에 쌓여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살짝 열더니 제가 자는 척하고 있자 방에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다시 나가는 인기척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안방 쪽으로 갔는데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세 사람의 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뭔가 촉이 오길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나누는 세 사람의 얘기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빨리 저를 호적으로 옮긴 다음 이 집을 처분하고 나서 세 사람은 베트남으로 뜰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든 말든 냅두고 자기들끼리 이민 갈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재개발 지정구역에 있는 주택이라 시세가 최소한 8억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벌써 저희 집 시세도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저를 이용해서 저희 집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저를 내다버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둔 얘기를 직접 들으니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그 길로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에 집을 나와 태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저를 태워주러 나오신 태영이 아버지 차를 타고 태영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태영이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시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저는 두 분에게 차조 지정을 설명하고 작은 집 식구들이 한 대화를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분은 녹음 대화를 듣자마자 분노에 덜덜 떠실 정도였고
특히 태영이 아버지는 당장 찾아가서 이것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며 이것들이 사람이냐며 날뛰시는 것을 저와 태영이 어머니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태영이 어머니는 이성적으로 저에게서 작은 집 식구들을 하루빨리 떼어놓는 것이 답이라고 하셨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 사이 작은 아버지 내외는 계속 제게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일체 받지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와 태영이 아버지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찾아가서 작은 아버지 내외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태영이 아버지가 소개해주신 변호사가 가정법원에서 오랫동안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라서 어렵지 않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작은 아버지 내외를 저희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작은 아버지는 학교 앞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려고 했지만 태영이 부모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데리러 오셔서 잘 막아주셨고 얼마 후엔 포기했는지 아예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후 저희 집에서 혼자 살면서 태영이 부모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태영이가 저를 학교 마치고 저녁에 어딘가로 데려가더군요. 꽤 가격이 비쌀 것 같은 레스토랑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태영이 부모님께서 제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맞이하고 나니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두 분은 제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게 태영이나 너나 다 똑같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너희 집에서 살면서 도움 필요할 때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게 많은 부담을 주시지 않기 위해 배려하시는 것이 말 한마디마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 혼자 사는 게 사실 좀 그렇다고, 두 분 괜찮으시면 태영이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태영이도 태영이 부모님도 처음엔 좀 놀라셨지만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사니까 걱정됐는데 제가 그렇게 말해줘서 차라리 잘 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 내외처럼 혹시라도 오해라도 할까봐 챙겨주는 것도 신경이 쓰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태영이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얼마 후 태영이는 짐을 저희 집으로 옮겨서 매일 같이 학교를 다니며 같이 생활했습니다. 대신 태영이 어머님께서 집에 오셔서 밥도 차려주시고 밑반찬도 챙겨주시면서 항상 저희를 보살펴 주셨고요. 이후 저희는 군대도 같이 다녀오고 대학도 같이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 태영이는 학자 타입이라 대학원에 갔지만 저는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창업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요. 대학원 졸업 후에 태영이는 학위를 따고 얼마 후 조교수가 되었고 저는 요식업과 프랜차이즈를 공부하며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창업 선배의 조언으로 트레이딩 마진 거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엔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면서 준비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마침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이 있었고 제게 정보를 준 창업 선배 역시 하던 일을 쉬면서 여유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신기했기에 그 비결이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마진 거래가 그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바로 회원가입도 해보고 무료머니를 이용해 거래도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창업 선배가 말한 대로 수익이 나더군요. 충분한 거래 자금만 있으면 정말 여유롭게 수익 내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겠다 싶어 그 후로 꾸준히 계속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 금방 4천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태영이 어머니의 생신이 왔을 때 전 수익의 전부인 4천만 원을 모두 인출해 수표로 챙겨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태영이 아버님과 어머님께 수표를 드리며 진심으로 그동안 아들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드리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번 돈이라고 앞으로도 아들처럼 효도하며 잘 살 테니 지켜봐달라고 했더니 두 분 모두 너무 감격하셔서 어쩔 줄 모르시더군요. 저를 부둥켜 안고 우시는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가게를 차려 월 매출 1억을 찍는 맛집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마진 거래도 꾸준히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이 부모님께 매월 200만 원씩 용돈으로 드리며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 힘 닿는 날까지 열심히 돈을 벌며 살 생각입니다.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 태영이 부모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도와준 트레이딩 마진 거래가 꼭 필요로 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